이 약을 사용하면 주로 단 것이 당긴다는 피드백과 함께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약이 세로토닌과 히스타민 수용체에 기량작용을 하는 것이 체중 증가의 기전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심TV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한창 날이 무더워지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함께 마음이 편치 않은 여름 휴가 일정들을 보내시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힘들어서 뭔가 도움은 받아야겠는데 정신과 약이 살이 찌지 않냐며 고민이 된다면서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힘든 증상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체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하나 때문에 해당 약의 사용을 거부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으시고요. 반대로 살이 잘 찔 수 있는 약을 오랫동안 드시고 있으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체중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저희 의원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염려하실 만한 부분이기에 체중 관리에 불리한 정신과 약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 살이 찌나? 라는 단순한 개념보다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어떤 약이 체중 관리의 필요성이 얼마나 더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약에 대해 사람마다 부작용이 다르게 발현할 수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는 약에 대해서만 다루었음을 참고해주세요. 멀타자핏, 특히 식사와 수면이 어려운 우울증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인데요. 불안에도 효과가 좋아서 공황장애나 범불안장애 등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제품명은 레메론, 밀타, 미르제니탁 등으로 불리고요. 뇌 시냅스에서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두 호르몬의 농도를 올려서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이 약을 사용하면 주로 단 것이 당긴다는 피드백과 함께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약이 세로토닌과 히스타민 수용체에 기량작용을 하는 것이 체중 증가의 기전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용 초기에 약이 잘 맞지 않는 분들은 다음날까지 내내 졸리거나 아침에 심한 숙취를 겪는 것 같은 불편감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용량과 증량 속도에 주의가 필요하죠. 이렇게 불편한 약을 무엇 때문에 쓸까요? 입맛이 당기고 졸리다는 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우울증이 심하여 식욕이 워낙 없고 수면이 불량한 분들께는 가뭄의 단비처럼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과 불면에 대해서는 약의 효과가 빠르고 SSRI 계열의 약에서 흔한 부작용인 위장장애와 성기능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복용하는 약과도 상호작용이 적어서 장점이 많죠. 파록세틴, 흔히 쓰이는 SSRI 계열의 항우울제입니다. 우울증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불안장애에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이죠. 제품명은 세로자트, 팍실, 파록세틴 등으로 불리웁니다. 약의 기전으로 뇌 시냅스에 세로토닌의 농도를 올리면서도 약간 항콜린성 작용을 가져서 몇 가지 부작용상의 특징을 가지는데요. 변비와 입마름 등 체내에 수분이 마르는 듯한 느낌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멀타자핀만큼은 아니지만 체중이 늘어나거나 졸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용법에는 아침 복용으로 되어 있지만 부작용 가능성이 있기에 저는 취침 전 사용을 선호합니다. 알려져 있는 부작용상으로 유리하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용성 측면에서 뛰어나죠. 불안과 불면이 주된 증상일 경우 불안과 우울이 혼재된 경우에 치료 효과가 높습니다. TCA 계열 약들, 고전적으로 우울증 또는 강박증의 치료에 되어 온 1세대 약들입니다. 최근에는 부작용 측면에서 유리한 SSRI와 SNRI 등 2, 3세대의 약들을 주로 사용하면서 잘 처방 안 하는 추세지요. 하지만 체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졸린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불면이 있는 분들에게는 소량의 보조 처방으로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단순 우울증이 아니라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치료에 이용되는 약들 중에는 기전상 체중이 늘어날 소지가 있는 약들이 더 있습니다. 기분조절제와 항정신병제 중 몇 가지가 해당되는데요. 발프로에이트, 본래 뇌전증 환자의 경련을 예방하는 데 써왔던 약인데 양극성 장애 치료에도 자주 이용이 됩니다. 제품명으로는 데파코트 서방정, 또 오르필 서방정이 쓰이기도 하죠. 약의 효과로는 급성 조증 사파일 때 진정을 시켜서 정상적인 기분 상태에 빨리 도달하도록 하는 목적과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부작용으로 흔히 관찰되는 것이 바로 체중 증가와 졸림 현상이고요. 그래서 보통 취침 전 투약으로 이용되고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약이 적응이 되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다른 특징으로는 양극성장애 우울사파에는 치료적으로 큰 이점이 없다는 것과 임산부에게는 사용이 금기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투약 시의 단점으로는 약이 커서 삼키기 부담스럽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리튬, 양극성장애 조증, 우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해온 고전적인 약입니다. 제품명으로는 탄산 리튬, 리단으로 부릅니다. 흔히 체중 증가와 졸림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필요량보다 고용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손떨림, 보행실조 등 신경과적인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 혈중 농도가 중요하여 피검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 될 때도 있죠. 과량 복용 시에는 의식 저하나 혼수 상태 등까지도 나타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하는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사용이 금기되어 있으며 데파코트와는 다르게 조증 상태의 치료 효과뿐 아니라 난치성 우울 상태에서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활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항정신병제 중 다수가 식욕이 늘고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 약에 포함됩니다. 주로 양극성장애나 조현병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들이고요. 약의 가지수가 많아서 따로 작용 기전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체중이 느는 것의 기전은 세로토닌 수용체의 기량작용으로 식욕이 늘면서 혈당 대사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만약 체중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결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체중 문제만 가지고 약의 사용을 결정지을 일은 아니고요. 약의 효과와 다른 부작용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약을 정하고 조절해야 하죠.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체중 관리에 불리한 약들 중 항우울제는 멀타자핀, 파록세틴, TCA 계열의 약들이 포함되고 기본 조절제는 발프로에이트, 리튬이 있고 항정신병제 중에는 클로자핀, 올란자핀, 쿼티아핀, 리스페리돈, 팔리페리돈이 있었습니다. 만약 언급한 약들을 드시고 있더라도 실제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굳이 효능을 보고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며 바꿀 일은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체중 관리에 유리한 정신과 약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을 쉽고 편하게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